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 제6차원 공간 우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 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원 공간 우주. 차원이 도대체 뭔가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리는 보존법칙입니다. 보존법칙과 변화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보존법칙, 연력학 제1법칙, 변화의 방향성,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것이 항상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물리적이죠. 그리고 6차원 공간 우주. 왜 우리 우주가 6차원이냐는 제1장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에서 이렇게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거 6차원이다. 우리 우주는 7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차원이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수학에서 공간 내에 있는 점 등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추구 개수를 말한다. 뭐 약간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추구 개수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축이 없으니까 0이고 한 개니까 1, 두 개, 2, 세 개죠. 축이 세 개. 네 개는 우리는 3차원으로 우리 우주는 우리 공간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차원은 표현이 불가능한데 이렇게나마 이해할 수 있다. 표현한 것이고 0차원 점이 움직여 1차원 선이 되고 0차원 점이 움직여 가지고 1차원 선이 되고 선이 움직여 2차원 면이 되고 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면이 됐다. 면이 움직여 3차원 입체가 된다. 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3차원 입체가 되는구나. 입체가 움직여 4차원 입방체가 된다. 이걸 이제 입방체라고 부르는데 이제 면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해는 못하죠, 이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건 직선의 세계 아닙니까? 오직 직선만 생각하는. 여기 전부 다 직선이죠. 이거는 직선의 세계만 해석한다는 겁니다. 지금 수학이. 차원, 직선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학적 정의의 차원이다. 그럼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점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0차원 설명할 수 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점이라도 아니 가로 세로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는 뭐 크기가 0인 점이다. 크기가 0. 하여튼 수학은 그냥 형이삭 개념을 다루는 거니까. 근데 물리는 이거는 분명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점이 작아도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어도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면을 그어요. 면을 그어도 또 이게 두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물리적으로 0차원은 이거 설명 불가. 1차원도 이건 물리적으로는 이거 설명 불가입니다. 이건 두께가 존재하는데 2차원도 설명 불가죠. 3차원은 이제 우리 공간이니까 정확히 이제 뭐 물리적으로도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데 이것도 또 역시 설명 불가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왜 양자역학이 뭐냐 도대체? 양자의 세계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직자 아니에요. 직자. 양자 직자 아니에요. 직선의 세계. 이것도 역시 양자역학은 진실이기 때문에 역시 설명이 불가하다. 여기서 뭔가 놓쳤다는 겁니다. 그걸 놓친 것이 오직 직선만 해석한다. 공간 차원, 고전 물리학은 물리 우주가 세 개의 차원으로 갖는 것으로 묘사한다. 세 개의 차원, 가로, 세로, 높이라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3차원.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만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왼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할 때 오른쪽의 움직임은 왼쪽으로 음수만큼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점을 하나 딱 잡습니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왼쪽이 양이다. 기준점이 오른쪽이 음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기준점이 어디냐는 거죠. 기준점이. 그 상대론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기준점을 잡는 나의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상대론이다. 처음으로 시간 차원을 제4차원으로 간주한 것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다. 즉 여기서 이제 그 공간 세 개의 차원 가로 세로 높이의
세계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있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차원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게 진실로 밝혀졌죠. 그게 진실이 아니다가 밝혀진 적이 없다. 이제 진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물리학의 끈이론이나 M이론 등은 우리 우주가 익히 알려진 세계의 차원 외에 아원자 규모의 추가 차원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나게 작은 세계에 추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의 시공간이 10차원이나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1차원 우주론, 11차원 끈이론. 그런데 이제 이는 현 시점에서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역시 끈이론 제가 앞에서 장시간 들여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왜 11차원이냐는 거지. 왜 11차원이냐? 12차원은 안 되냐? 모른다죠. 11차원인 이유는 설명이 가장 잘 되니까. 두 번째는 이게 누가 이렇게 아원자 규모로 꾸겨 넣었냐. 이게 가로 세로 높이는 크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쫙 뻗었는데 아원자 규모로 가면 누가 이렇게 했냐고. 누가 이렇게 꼬불꼬불 꾸겨 넣었냐. 모른다. 그래서 이제 끈이론은 지금 어떠한 것도 실험적으로 현재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원의 정의를 약간 비틀어서 상위 블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하위 블록의 개수로 정의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약간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프랙탈은 충분히 이해하고, 프랙탈에서도 차원을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원은 양의 실수 및 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서 1.73 차원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분명 0차원 1차원 정수죠. 0, 1, 2, 3, 4 그게 아니라 실수 차원도 존재한다. 제가 앞에서 실수 차원이 존재한다고 여러 번 앞 동영상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직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직선.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스타트 0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지금 상대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일단 절대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절대좌표라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0부터 A까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absolute space, 절대 공간. 여기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준점 하나 잡는다는 거죠. 여기서 왼쪽을 양의 방향, 오른쪽을 음의 방향. 예를 들어서 여기다 기준점 하나 잡는 거죠. 상대론. 기준점 여기가 양이에요. 여기가 이제 음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한번 그것이 이제 리니어 직선 수학의 세계입니다. 절대 공간은 이렇게 쭉 뻗어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기가 이것이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크기가 음의 크기도 있습니까? 이게 양의 크기죠, 반드시. 그 다음에 질량이 음의 크기, 음의 질량은 없지 않습니까? 다 양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론이다. 이거는 절대적 관찰로 보면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0으로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앞을 봅니다. 그럼 앞을 보면 이거죠. 그럼 내가 보는 D가 이건가? 아니죠. D를 다시 내가 돌아섭니다. 그러면은 D가 이거 되는 거죠. 앞이 상대적 관점이다라는 것은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며, 그럼 이건 직선이죠. 직선이 꼬불꼬불해진다는 겁니다. 그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래버티. 중력 때문에 여기가 꼬불꼬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꼬불꼬불해지죠. 그러면 여기 중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여기는 리니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리니어에다가 기존수학 상대로 이거를 딱 적용해도 이거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든 여기에다가 이거 적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리니어 수학을 여기에다가 적용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버티의 특징이죠. 그러면은 그래버티를 무한대로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찌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퀀텀의 세계이다. 양자의 세계이다.
그럼 자, 다시 물리는 보존 법칙과 변화의 방향성이 필히 있다는 겁니다. 보존 법칙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보존됐죠. 축이 보존이 됐습니다. 공간이 보존이 됐습니다. 변화의 방향성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직선이죠, 당연히. 공간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력이 생기면 공간이, 이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휘어진다고. 그럼 최대로 가면 이게 블랙홀. 블랙홀은 최대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아예 그 직선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보존됐고 빨간색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파란색 방향으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선이 찌글찌글했던 양자의 세계가 쭉 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펴지죠. 이렇게. 이건 이제 반대의 세상. 이렇게. 이건 반대의 세상.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다. 그래서 물리 보존 법칙과 변화의 방향성 둘 다 이제 만족을 했다. 이것이 바로 물리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73 차원이 뭐냐? 역시 1.73이라는 것 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직선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은 직선이다. 이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1차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차원이다. 그럼 이게 몇 차원이겠습니까? 이게 요게 0.73 차원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직선만 생각하니까. 그럼 얘는 몇 차원이겠습니까? 이거 0차원이라는 거죠. 직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차원, 0.73차원, 0차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보면은 도대체 0차원이란 뭐냐? 직선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이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꼬불꼬불해진다. 꼬불꼬불하게 된다. 다시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왜냐? 요 선이 찌글찌글해졌다는 겁니다. 왜 찌글찌글해지냐? 양자화가 됐다는 거. 이게 이거지 않습니까? 양자화가 됐습니다. 왜 양자화가 되느냐? 충격 때문에. 양자화 이게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3차원 우리의 세상. 그러면 또 여기가 또 찌글찌글해지겠죠. 이렇게 찌글찌글. 왜? 당기니까. 중력이 엄청 무한대의 힘으로 당겨버리니까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가 찌글찌글해진다는 거죠.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확 당겨버립니다. 당기면 여기도 찌글찌글해지겠죠. 그러면 다시 그럼 0차원이 뭐냐? 다 찌글찌글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축이 다 양자화가 돼버렸다. 그것이 이제 제가 방금 설명했던 빨간색의 세상. 블랙홀, 양자홀이 지배하는 세상. 그럼 이쪽은 직자홀, 직선으로 만드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직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찌글찌글한 거를 직선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직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야만 합니다. 보존 법칙이 뭐냐? 앞에서도 우리 우주 공간은 제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리니어 더하기 퀀텀은 반드시 6D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존 법칙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리니어 4L 아니에요. 4L. 리니어가 4개 있는 거죠. 여기 리니어가 3개 있는 겁니다. 리니어가 2개 있고요. 리니어가 1개 있고 여기 리니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리니어가 없는 거죠. 여기가. 그럼 6D, 무조건 6D가 돼야 됩니다. 퀀텀이 6이라는 거죠. 퀀텀이. 여기는 리니어가 1개, 퀀텀이 5개, 리니어가 2개, 퀀텀이 4개. 여기 리니어가 3개, 퀀텀이 3개. 우리는 이 리니어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퀀텀은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 리니어가 4개, 퀀텀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를 무한대로 중력을 가합니다. 여기에다 A에다가 그럼 A가 리니어가 여기 리니어에 무한대 중력을 가하면 이게 꼬불꼬불해가지고 퀀텀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리다. 보존 법칙. 리니어 더하기 퀀텀은 보존된다.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고 그러면은 이게 틀렸고 이게 맞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 자체를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 차원 보존 법칙. 차원은 보존된다. 반드시. 무조건 6D이다. 이거 다 6D입니다. 6D. 이것도 6D. 이것도 6D죠.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차원 양자화 법칙. 우리 세계는 빨간색으로 간다. 이게 우리 세계입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세계이고, 우리 세계는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빨간색으로 가는 게 지금 현 우리의 세계이다.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질문, 물리적으로 2차원 및 4차원이 실존하는가? 물리적으로 2차원 세상이 있냐는 거죠. 분명 3차원 세상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니까. 물리적으로 2차원 세상이 존재하느냐? 물리적으로 4차원 세상이 존재하느냐? 다큐멘터리 보면은 물리적으로 2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다큐멘터리 많이 있습니다. 2차원 세계가 존재하고 그 2차원 세계, 그럼 2차원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 4차원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 뭐 2차원 세계? 2차원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차원 세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이제 저는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 3차원이 2차원으로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2차원 세상 따로, 3차원 세상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 3차원 세상이 2차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높이 파란색 어디로 갔냐고. 파란색이 보존 법칙에 의해서 분명 뭔가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파란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는 이게 요거죠. 요거 높이가 여기 찌글찌글해졌습니다. 뭐 어쨌든 보존됐죠. 여기 파란색이 여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라졌냐? 혹 예를 들어서 E는 MC의 제곱 무슨 뜻인가?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다. 그럼 질량은 형체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형체가 없는 거죠. 형체가 있는 게 형체가 없는 걸로 변했다라는 논리를 취하면 축이 여기 파란색 축이 에너지로 변했다? 파란색 축이 에너지로 변했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형체가 있는 축이 에너지로 변했다는데 형체가 없는 걸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찌글찌글해졌다. 입자들은 업 앤 다운 리니어 공간 사이의 양자화된 공간에 갇혀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업 리니어하고 다운 리니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막이죠. 막이 존재하는데 위엔 막과 밑엔 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위엔 막이 이렇게 있는 게 위엔 막이고 밑에 이렇게 있는 게 밑엔 막이죠. 이 사이 여기 여기 양자화된 공간하면 좀 찌글찌글 여기 사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2차원 세상이 탈출할 수 있겠느냐? 관찰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럼 가정을 이게 탈출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막으로 막혀 있는데. 그러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여기 3차원이지 여기가 2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 3차원이지 않겠습니까? 3차원 세상의 사람이 우리 인간이 2차원을 관측할 수 있겠네요. 관측 못 한다는 겁니다. 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이제 블랙홀 속 아무리 누구도 모르는 거죠. 요게 그 자식 블랙홀 양자홀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관측 불가. 2차원 세상 이해도 불가하고 관측도 불가하고 결국 SF 영화 불가. 모든 상상력 다 불가. 매우 현실적인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E는 MC의 제곱이 그렇게 딱딱 수학적으로 들어맞는가? 수학적으로 들어맞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들어맞는 게 아니라 수학적 계산으로 엄청나게 잘 들어맞는다. 왜? 보존 법칙이니까. 무조건 보존돼야 됩니다. 질량이 탈출을 하면 질량이 에너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량이 우리 세상을 탈출을 하면 바깥에 있던 에너지가 평하고 튀어나와야죠. 우리 세상으로. 그게 보존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게 6차원을 3차원으로 해석할 때 계산이 매우 편리하다는 거죠.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3차원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뭐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다. 아주 쉽다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6차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질량이 어디로 갔냐. 에너지가 있던 에너지가 어디서 에너지가 우리 세상으로 튀어나왔냐.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으로 해석을 할 때 수학적 계산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라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닌가. 일단 맞습니다.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6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럼 네 번째 축의 변화가 뭐냐? 여기서 이제 아까 시간 차원 네 번째 축이다. 그거는 이제 중력이라는 게 하여튼 상수입니다. 무조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A 더하기 B는 상수라는 거죠. A가 뭐냐?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하고 상대적 시간하고 같다는 거, 아니, 같다가 아니라 이 두 개의 합이 상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변하면 시간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합은 상수다. 이거는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시간이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일반인은 절대 시간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물리학자는 상대 시간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대 시간이 존재하는 거 맞다. 왜? 이것 때문에. 그럼 절대 시간이 존재하느냐? 제가 딱 보기로 물리학자들이 이제 절대 시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시간이 이제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방금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해서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위키백과 보면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이 있으면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 놨는데, 여기 기타 문제, 엔트로피 시간의 화살, 연력학 제2법칙이 왜 존재하냐, 이제 과거하고 미래, 연력학 법칙, 여기 현재는 과거와 미래와는 구분되는 한순간인가, 혹은 의식의 신흥적인 산물에 불과한가, 왜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가, 시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시간이란 이거 상대적 시간이다. 그것이 이제 중력하고 연결돼 가지고 상수가 된다. 절대적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절대적 시간이 뭐냐? 절대적 변화라는 거죠. 그럼 절대적 변화를 누가 일으키느냐? 절대적 지배체가 그 절대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 지배체가 이제 양자홀들. 이건 이제 4장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한 그림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6차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6차원이죠. 그림 보기에도 왜 직선 6개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차원. 그럼 이게 몇 차원이겠습니까? 이게 6차원이죠. 6D. 이게 직선이 6개입니다. 이게 직선이 6개. 이거는 퀀텀이 6개죠. 직선은 0개. 6차원. 이거 6차원입니다. 이게 보존 법칙. 차원이 보존됐고요. 빨간색 우리 우주가 지금 우리 공간.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고 빨간색으로 간다는 겁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 얘가 있는데 얘가 근원이죠. 우리는 이쪽으로 가니까 스타트, 엔드, 종말. 여기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럼 스타트가 뭐냐? 도대체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하면 초거대 단일 한계 근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질량이 있고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이 근원 공간이 한 개 있어. 한 개 공간이 있는데 그게 초거대라는 겁니다. 초거대 근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은 또 뭐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반대가 되는 거죠. 초거대 단일 근원 질량이 한 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질량체가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는 공간이라는 체가 한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초거대죠.
정확히 대칭 딱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카운트리스 셀 수 없이 많은 근원 질량 입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공간은 한개예요. 한개. 초거대 한개. 질량 입자들이 엄청나게 작은 셀 수 없이 많은 질량 입자들이 한개가 있습니다. 그럼 또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공간 입자들이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근원 공간 입자들이 무수히 있다는 겁니다. 그 대칭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 이 에너지의 근원은 6차원 회전, 6차원 회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만물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럼 여기 세상에서 뭐가 회전을 하느냐? 공간은 멈춰 있습니다. 수많은 질량 파티클들이 6차원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요 세상은. 그럼 뭐가 회전을 하느냐? 질량은 멈춰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공간 입자들이 6차원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빨간색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걸로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로 이해하면 거꾸로가 돼가지고 이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 왜? 직선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원 질량 입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작은 6차원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6방향으로. 근데 우리는 x 가로 세로 높이 x, y, g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a, b, c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여기 거대 그레이트 그랜드 양자홀, 증조할미 양자홀이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을 하면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게 C라는 공간이 원래 직선이지 않습니까? 직선이 찌글찌글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왜 찌글찌글해지냐? 여기 로테이션이지 않습니까? 로테이션이 이렇게 똘똘똘똘똘 말아버리는 거죠. 이게 똘똘똘똘 말았다를 이제 찌글찌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에너지, 여기 로테이션 에너지가 똘똘똘 만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쪽은 에너지가 없고, 그 다음에 B가 또 말린다는 거죠.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똘똘똘똘 말렸습니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여기 에너지 있죠. 여기 에너지랑 똘똘똘똘 말린 에너지랑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할미 양자홀, 어미 양자홀, 요것도 마찬가지. A축을 똘똘똘 말았다는 거죠. 이게 어미 양자홀. 그러면 다시 우리 세상은 뭐냐? 우리 세상 가로, 세로, 높이 3차원에 알 수 없는 A, B, C 이게 똘똘 말린 양자홀 공간이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 공간 속에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다시 상대론, 이게 상대론은 뭐냐? 상대론은 이거라는 거죠. 이게 절대론입니다. 지금 여기 이 면적들 이게 이렇게는 갈 수 있어도 우리 세상을 이렇게는 못 간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는 갈 수 있어도 이렇게는 못 가는 거죠. 이거 좀 똘똘똘 말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상대로는 여기다가 아무 데나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잡고 싶은데 잡아가지고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 이거 마찬가지. 아무 데나 기준점 잡는다는 거죠. 이것이 상대론, 이것이 절대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 y, 가로, 세로, 높이 속에 알파라는 A라는 알파, 베타,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는 차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알파라는 입자들을 만들고 이것이 베타라는 입자들을 만들고 이것이 감마라는 입자들을 만든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알파가 뭐냐? 원자라는 거죠. 원자는 알파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자를 누가 만드느냐? 어미 양자홀이 원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베타는 뭐냐? 양성자라는 거죠. 양성자, 할미 양자홀이 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옛날에. 그럼 쿼크는 뭐냐? 쿼크는 옛날에 증조할미 양자홀이 쿼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설명을 해달라. 그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제8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이제 다 그 탄생 배경을 설명을 했고, 공간을 똘똘똘 만다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공간을 똘똘똘똘 말았습니다. 이게 직선의 세계, 이게 양자화된 양자화의 세계. 직선의 세계는 이쪽 방향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에 대해서 이제 제 9장에서 설명을 했었고, 그러면 전자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전자가 알파 계열이라는 거죠. 전자가 알파다. 그럼 전자 말고 광자는 뭐냐? 광자가 베타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루온이 있지 않습니까? 글루온이 감마라는 거죠. 감마 세상. 그러면 힘을 한번 살펴보면 위크포스가 알파, 이게 위크포스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전자기력을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스트롱포스, 강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버티가 있지 않습니까? 중력.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의 중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뭘 만드냐? 우리 세상에 열을 만들죠. 힙, 열역학, 온도가 도대체 뭘까? 그럼 중력이 도대체 뭘까?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도가 도대체 뭘까? 이거는 앞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 온도라는 게 있구나. 이게 여기에 뭐 제3의 뭐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너무나 쿼크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있다. 이거 찾아라. 라는 거 한번 제안을 저번에 전 동영상에서 했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란 도대체 뭐냐? 시간. 여기서 이게 네 번째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을 누가 만드느냐? 얘가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 더하기 이것은 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력, 그래버티하고 네 번째 시간. 중력하고 네 번째 시간은 상수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 공간이 휘어져 가지고 시간의 변화가 온다고. 그럼 다섯 번째 축의 변화가 뭐냐? 여기서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상에서 온도, 열하고 다섯 번째 시간하고 온도하고 다섯 번째 시간하고 합하면 상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시간이 변화 아닙니까? 변화. 중력이 바뀌면 우리가 변화의 속도가 바뀝니다. 온도가 바뀌면 뜨거운 온도에서 얼마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납니까? 차가운 온도에서 또 변화가 또 이상하게 변화가 변한다는 거죠. 그 변화의 속도가 온도에 따라 가지고 역시 여섯 번째 축도 이런 것이 성립을 할 것이고, 이게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아니라 이건 변화다, 변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한다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 갔냐?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등방향성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분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근데 A, B, C는 양자화된 A, B, C는 방향성이에요. 서로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적 시간이란 이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 절대적 변화가 이제 절대적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리니어 더하기 퀀텀이 6D라고 이렇게 상수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리니어 세상이 있고 퀀텀의 세상이 있느냐? 이거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 더하기 양자역학, 그건 상수라고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 다시 제1장 입자 물리하고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를 보면은 이게 디멘전 아닙니까? 이게 3차원, 4차원, 5차원. 이게 리니어를 표현한 거라는 거죠. 이게 다 6입니다. 6, 6, 6, 6, 6, 6, 6, 6, 6. 7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6이죠. 그러니까 이건 리니어를 표시한 겁니다, 이거는. 거기서 이제 그 일렉트론, 뮤온, 타원을 찍어보면 이렇게 된다. 여기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게 여기서 왜 기울기가 0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0이죠. 그럼 기울기가 0이 무슨 뜻이냐? 퀀텀이 0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전부 다 리니어만 존재한다. 이게 모든 것이 리니어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리니어입니다. 퀀텀이 없어요. 퀀텀이 없으니까 여기 기울기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0차원, 0차원에서 기울기가 무한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쭉 내려가면 기울기가 무한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지면상 제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했고요. 이게 쭉 내려간 겁니다. 여기가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리니어가 0입니다. 이게 리니어가 0이고 전부 다 퀀텀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6차원이냐? 아니 이게 일렉트론 미온 타원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그려지든지 이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든지 왜 하필 이렇게 그려지냐는 거죠. 이게 진실, 요게 진실이죠. 왜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거는 리니어와 퀀텀의 세상이 겹쳐 있는 거다. 사실 또 이렇게 그리면 좀 뭔가 이상하죠. 0에서 이게 음수 5, 뭐 예를 들어서 음수 10? 이거 이상하고요. 크면 클수록 이거 막 이게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달걀 모양으로 돼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끝으로 여기 자기 쌍극, 자기 홀극 어디 갔냐? 이게 자기 홀극입니다.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이. 이게 자기 홀극이고 그러니까 전기 홀극. 전기 홀극은 자기 홀극이다. 이게 자기 홀극이고 이게 자기 쌍극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홀극하고 자기 쌍극하고의 차이점은 이거 NS, N극, S극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N극만 존재하고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N극이라는 거죠. N극. 그러면 S극은 어디 갔냐? S극. 얘가 S극입니다. 얘가. 여기 베타의 세상에서도 얘가 N극이라는 거죠. 그럼 S극은 얘가 S극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얘네들이 N극이고 얘가 S극이죠. 홀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는 우리 3차원 X, Y, G는 당연히 쌍극이어야죠. 이게. 그래서 판단은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공간은 오로지 3차원 이게 우리 공간이냐 아니면 이게 우리 공간이냐 둘 중에 우리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이거 판단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양자역학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직선,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